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8.69%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청과 영남에 이어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변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끝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호남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17만 8,090표, 득표율 88.69%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주 충청과 영남에 이어 호남에서도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 압도적 대선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킨 자존의 땅 호남, 그 호남 정신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실현해낼 후보 저 이재명이라고 믿습니다. 어제까지 다소 낮게 나타났던 권리당원 투표율도 53.59%로 충청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2위는 경제부총리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3번 마주한 경험을 내세우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한 김동연 후보였습니다. 경제 위기 때 그 맨 앞에 저 김동연을 세워주십시오. 제 모든 지식, 경험,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자신을 호남의 사위로 소개한 김경수 후보는 5.18 광주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지만 3.9% 득표율로 3위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누구도 내란할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호남 경선을 포함해 3차례 경선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89.04%, 김동연 후보 6.54%, 김경수 후보 4.42%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선을 마친 뒤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해 심리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거라면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전원 협의체 회부에서 심리 중인데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민주당은 결선 투표 없이 내일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끝으로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런 행보와 별개로 4명의 후보가 벌이는 국민의힘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어제 1대1 토론에서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조금 전엔 후보 4명이 참가하는 마지막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가족이 개입했다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끄집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가 됐어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그 대답을 우선 해보세요. 당원들이 익명으로 보장돼서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서는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안 하는 거 보니 가족 맞는 모양이네.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책에 썼던 내용을 들고 나와 반격했습니다. 현물 ETF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책에 쓰셨어요.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하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모르고 썼지 이 묻는 거 아닙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때 잘 모르고 그게 좋게 보여서 썼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고요. 내가 자세히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만 넘어갑시다. 오늘 한 건 했네요.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두 후보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모두 그렇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한 대행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일정 대신 토론 준비에 전념한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 국민의힘 4후보는 조금 전에 시작한 마지막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책임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친윤 김기현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서 룰을 바꾸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하며 당무엔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1년 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윤심으로 불린 김기현 전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논란은 국민의힘이 2022년 12월 대표 선출 룰을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바꾸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이 결정으로 여론조사 선도인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아예 출마를 고사한 것을 두고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은 저출산 부위원장 기후대사 해임시켜버리고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굴복하게 만들었잖아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철수 후보 비방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들에게 김기현 지지, 안철수 비판 홍보물을 공유한 겁니다. 공무원이 선거 개입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그리고 또 법률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버젓이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불소추 특권으로 수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은 고발인에게 오는 29일 화요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수사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고객들이 대리점에 몰리면서 유심 재고는 벌써 다 떨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서둘러 유심 교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유심을 바꾸러 온 고객 10여 명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재산 관리고 여러 가지 비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고객들이 몰리면서 이미 유심 재고가 떨어진 대리점도 많습니다.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언제쯤 들어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예약 중이어가지고요. 어제 SK텔레콤이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피해 정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가입자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 문자를 받은 가입자는 전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불법 도용되거나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 사기도 일어날 수 있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있고 통화도 엿들을 수도 있고 휴대폰 주인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보 유출을 우려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임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지시 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현대차, 한화,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선 임원 수천 명이 유심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금감원도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해커들이 유심을 복제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우회할 수 있으니 추가 인증 수단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부 보험사 역시 SKT 본인 인증 서비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약 2시간 전에 바티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겠다는 교황의 바람대로 친구들과 시민의 품속에서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바닥과 가깝게 단출한 나무관에 잠든 교황 프란치스코. 배낭을 맨 한 수녀가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교황이 말썽꾸러기라고 부르며 격이 없이 지낸 수녀 중 한 명입니다. 원래는 추기경, 주교, 사제에게만 허락된 제한구역이지만 몸소 권위를 내려놓았던 교황의 뜻을 기리듯 마지막 인사를 가로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3일간 25만 명의 작별 인사를 끝으로 목관은 닫혔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후 5시부터 90분간 장례미사가 치러지고 교황의 목관은 로마 산타마조레 대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잠든 전임 교황들과 달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고른 안식처입니다. He told Mary told me, prepare your tomb. People should come here to pray and venerate Mary and not look to the tomb of Pope. 무덤 자리로는 촛대 보관소로 쓰이던 좁은 공간을 골랐습니다. 비문도 간단하게 프란치스쿠스라는 라틴어 이름만 적힙니다. 대성당부터 6km 남짓한 운구행렬은 사람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진행됩니다.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